첫 번째 경기 아포엘 대 아스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포엘은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피오렌티나를 잡은 이후 몰대와 노아 등을 연파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으며 첼시가 확실하게 앞서가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대를 옮긴 엘아라가 중심을 잡는 최전방은 기회를 골로 잘 만들고 있고 테헤라의 수비 보호 아래 안정적인 조직력으로 상대의 고해를 잘 저지하고 있다. 아스타나는 바치를 잡고 기분 좋게 대회를 시작했었으며 그러나 잡아야 했던 뉴세인츠 원정을 패한 이후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지난 라운드에서 최강 첼시 상대로 1골을 뽑긴 했지만 승점을 가져가긴 어려웠다.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등이 필요하다. 아포엘의 승리를 본다. 아스타나는 승점 4점으로 최하위권에 처져 있기에 무작정 수비 위주로만 경기에 나서기 어렵다. 때문에 막스 에본과 카마라 등이 공격적으로 후반 라인을 올릴 텐데 상대의 역습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며 테헤라와 사트시아스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엘 아라비와 도니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포엘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라피트빈 대 코펜하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피트빈은 대회 시작 이후 무패를 달리고 있었으며 그러나 지난주 원정 경기에서 오모니아코스에 패하며 무패가 끝났고 이제 16강 직행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꾸고 다시 선두권 경쟁을 노려야 한다. 그들이 자랑하는 루이스 샤웁과 브루그 스탈러, 디온, 베료 등의 막강 스리톱을 가동한 공격적인 축구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코펜하겐은 디나모 민스크와 하츠를 연파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케빈 딕스가 연속 경기 골을 기록했고 엘 유누시의 전방 존재감도 대단했고 그리고 이제 난적 라피트빈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가길 바란다. 강점인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엘 유누시와 치에카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접전을 본다. 라피트빈이 홈의 이점을 살리겠지만 코펜하겐은 수비적 힘으로 버틸 힘이 있다. 특히 델라이니와 클라이손 등 덴마크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기에 수비를 보호하며 90분을 보낼 수 있고 탄탄한 수비로 경기에 나설 코펜하겐이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비토리아 SC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토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첼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스타나 원정 무승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승리했고 직전 장크트갈렌 원정에서는 사고를 터뜨렸고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인 주앙 멘데스가 경기를 지배하며 팀을 이끌었고 구스타브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으며 16강 직행은 물론 우승을 노리는 이번 대회기에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아포엘에 일격을 당했지만 다음 두 차례 경기에서 파포스와 린츠 상대로 10골을 몰아치며 승리했으며 특히 린츠전에서는 7골을 폭발했는데 이코네와 소틸 등 윙어들이 3골을 합작했고 풀타임을 소화한 만드라고라의 중원 경기력도 대단했다. 비록 지난 주말 볼로냐 상대로 리그에서 연승이 끝났지만 아탈란타와 함께 가장 뜨거운 팀이다. 접전을 본다. 피오렌티나는 주전 윙어인 보브의 이탈에도 이코네와 모이스킨, 소틸의 스리톱이 기회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원정에서 실점이 많기에 이 경기는 다소 수비적으로 나설 수 있고 비토리아가 쉽지 않은 상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세르브리에 대 바샥세이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에는 하츠와 올림피아 류블리아나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같은 승점을 기록 중인 팀들이 많지만 승리한 경기에서 다득점을 기록했기에 골득실에서 앞서 있고 사고를 기록 중인 케빈 덴키 외에도 카짐과 매그니 등이 나란히 3골을 기록 중이고 필리페도 기회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잘하는 홈에서 승리하며 선두권을 더 추격하려 할 것이다. 바샥세이는 대회 시작 이후 1승도 올리지 못했으며 코펜하겐과 하이덴하임 등 쉽지 않은 팀들 상대도 있었지만 그들의 기대치를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을 통해 연승에 성공하며 분위기와 순위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 펠카스와 투르크, 데이비슨 등이 공격적으로 나서 기회를 노릴 것이다. 브리에의 승리를 본다. 바샥세이는 지난 주말 튀르키예 리그 경기에서 패하며 최근 이어온 연승이 끝났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피용택이 부상을 안고 있는 점도 팀에는 악재고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카짐과 덴키, 필리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릴 브리에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루가노 대 파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가노는 바츠 원정 패배 이후 다시 연승에 성공하며 5위로 올라섰으며 첼시가 유일하게 오전 전승을 기록 중인 컨퍼런스 리그인데 2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팀에서 2골 이상을 뽑아낸 선수가 없긴 하지만 필드에 나서는 선수들이 모두 공격적이기에 전개가 잘 된다.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보타니가 공중볼 경합을 잘하기에 2선의 찬스가 나는 점도 인상적이다. 파포스는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8위권을 추격 중이며 8위 안에 들어와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으로 갈 수 있기에 원정에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단 상대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고 홈 전승 중이기에 무작정 공격에 기여를 올리긴 어렵다. 이반 슈니치와 페페 등 키프로스 리그 최고의 중앙조합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루가노의 승리를 본다.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로잔에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스위스 리그 1위를 지키는 팀이고 컨퍼런스 리그 홈 전승 중이다. 상대의 거친 중원 압박을 맞아서도 그르지치와 마무드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보타니가 세트피스에서 공중볼을 따내며 이선의 세컨 찬스를 제공할 루가노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하츠 대 페트로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츠는 대회를 연승으로 시작했지만 하이덴하임전을 시작으로 3연패했으며 아직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순위긴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연패를 탈출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리그에서 킬마녹에 패하며 주춤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최근 무패 중이기에 홈의 이점을 활용하려 할 것이며 팀의 주포인 생클런드를 비롯해 포레스트와 케네스 바르가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페트로쿰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탈락이 유력하고 물론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중하위권 팀들이 부진하면 24위 이내 진입도 가능하지만 가능성일 뿐이며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기에 하츠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기에 최대한 공격 위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하츠의 승리를 본다. 페트로쿰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단 2골에 그치는 등 찬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플라터커의 한방을 기대하겠지만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고 포레스트와 바르가스 등 스피드와 돌파를 겸비한 측면 자원들이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생클런드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하츠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